여러분, 냉동실에 블루베리 한 봉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데도 먹는 방법 하나 때문에 좋은 성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블루베리를 마치 눈병을 고치는 약처럼, 혈관을 새 것처럼 만드는 약처럼, 기억력을 되돌리는 기적의 음식처럼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오히려 건강관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 눈, 혈관, 뇌, 장 건강을 조용히 도와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반대로 잘못 먹으면 설탕을 함께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정작 몸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중년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내과의사 김정호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과일도 열심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고 왜 눈이 침침하고 왜 몸이 무거운가요?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바로 그 차이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루베리가 눈과 혈관과 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생블루베리와 냉동 블루베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과장 없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과 조심해야 할 조합,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냉동실 문을 열고 한 줌 꺼내는 작은 습관을 어떻게 우리 몸에 유리하게 바꾸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60을 넘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눈입니다. 신문 글자가 예전보다 흐릿합니다. 휴대전화 글씨를 키워도 오래 보면 눈이 무겁습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책을 덮게 됩니다. 손주 사진을 보려고 해도 초점이 늦게 잡히고 밤길을 걸을 때 계단 끝이 선명하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모두 블루베리 하나로 해결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과장입니다. 노안은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백내장이나 황반질환은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이 매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은 빛을 직접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햇빛, 조명, 화면의 밝은 빛을 하루 종일 받아내면서 눈 안쪽 조직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오래 일한 기계에 열이 쌓이듯 눈에도 피로와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만드는 대표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성 색소이면서 항산화 작용과 관련해 많이 연구되어 온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녹이 쓰는 과정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눈을 오래 쓰면 눈 안의 작은 혈관과 세포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식단 속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은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안경을 벗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황반변성이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넣는 것은 눈을 아끼는 좋은 방향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약처럼 믿지 말고 매일 눈을 지켜주는 작은 식탁 습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6살 박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재봉 일을 하셨습니다. 바늘귀를 보고 천의 선을 보고 작은 무늬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만 되면 눈이 무겁고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블루베리즙을 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품 뒷면을 보니 설탕이 들어있고 과즙 농축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즙보다 과일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양은 작게 매일 꾸준히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안과 검진은 꼭 받으십시오. 석 달 뒤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에 눈이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면 그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젊을 때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고 기름때가 끼고 벽이 뻣뻣해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도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혈압이 올라가고 계단에서 숨이 차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 때서야 알아차립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섭취가 혈관의 이완 기능이나 혈압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혈압약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고지혈증 약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체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식품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충분히 움직이고 잠을 챙기고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먹고 약은 약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혈관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단빵을 먹던 분이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은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는 것, 식후 과자를 먹던 분이 블루베리와 견과류 조금으로 바꾸는 것, 밤마다 달달한 음료를 마시던 분이 블루베리 몇 알과 물 한 잔으로 만족하는 것, 이런 변화가 쌓이면 우리 혈관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어려운 조리법 없이 냉동실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이 블루베리의 진짜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왔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작은 건망증이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감, 약물, 혈당 변화, 청력 저하도 기억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가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뇌도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충분한 피를 받습니다. 또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민감합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고 일부 연구에서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작은 도움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은 작은 도움입니다.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기억력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단 속에서 뇌의 좋은 방향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식사 한 끼보다 수년간의 생활 습관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은 그 긴 길 위에 놓는 작은 돌 하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무조건 더 좋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생블루베리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둘 다 블루베리입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더 실천하기 쉽습니다. 첫째,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둘째,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사도 버리는 양이 적습니다. 넷째, 씻고 손질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습니다. 건강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식품을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식품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냉동 블루베리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일부 변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냉동이 생과보다 무조건 몇 배 낫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품종, 보관기간, 해동 방법, 먹는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생과를 맛있고 신선하게 구할 수 있으면 생과도 좋습니다. 가격이 부담되고 자주 버리게 된다면 냉동이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열 싸움이 아니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 장을 자주 보기 어려운 분, 과일을 사놓고 물러서 버린 경험이 많은 분에게 냉동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를 잘못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블루베리 제품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시럽, 블루베리 맛 음료, 블루베리 과자. 이름은 블루베리지만 실제로는 설탕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품 뒷면을 보십시오. 원재료명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앞쪽에 있다면 그것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달콤한 간식입니다. 가끔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눈과 혈관과 뇌를 위해 먹겠다고 한다면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순수한 냉동 블루베리, 무가당 제품, 추가 당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좋은 과일이지만 과일입니다. 천연당이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 큰 대접으로 매일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기준은 보통 한 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40g에서 80g 사이입니다. 손이 작은 분은 한 줌, 손이 큰 분은 반 줌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부담을 줄이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만 많이 드시면 어떤 분들은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양을 정하십시오.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도 담당 의사나 영양사에게 본인의 칼륨 제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비교적 칼륨이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는 완전히 녹은 뒤에 생긴 보랏빛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접시에 오래 두면 보랏빛 물이 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을 지저분하다고 버립니다. 하지만 그 색은 블루베리의 색소 성분이 녹아 나온 것입니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바로 올려서 녹이면 그 보랏빛이 음식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대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음식이 치아에 불편하거나 속이 냉하신 분들은 냉동실에서 꺼낸 뒤 10분 정도만 두십시오. 겉만 살짝 녹고 속은 차가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뜨겁게 데우는 것은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열에 약한 성분도 있고 무엇보다 식감이 물러져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오트밀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이제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단맛이 없는 요거트여야 합니다. 딸기 맛, 복숭아 맛, 블루베리 맛 요거트는 대부분 당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올리고 5분 정도 두십시오. 블루베리가 살짝 녹으면서 보랏빛이 퍼집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함께 들어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좋습니다. 입맛이 너무 심심하면 견과류 몇 알을 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꿀이나 설탕을 습관적으로 넣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달콤한 디저트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따뜻한 오트밀을 그릇에 담고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올려보십시오. 오트밀의 따뜻함이 블루베리를 천천히 녹이고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설탕 없이도 맛을 만들어줍니다. 흰빵과 잼으로 아침을 드시던 분이라면 오트밀과 블루베리 조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사질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밥과 국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건강 습관은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조합은 견과류나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치아씨, 아마씨 같은 식품을 조금만 더하면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보태집니다. 특히 호두 몇 알과 블루베리 한 줌은 간단하면서도 포만감이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움큼씩 드시면 안 됩니다. 호두는 두세 알, 아몬드는 5알에서 8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치아씨나 아마씨는 한 작은 숟가락 정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소 섬유질을 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조심해야 할 조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블루베리 위에 설탕을 뿌리고 꿀을 많이 넣고 달콤한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보다 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도 자연식품이지만 당입니다. 아주 조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크게 한 숟가락씩 넣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진한 커피나 진한 홍차를 같은 시간에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와 홍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성분들이 서로 흡수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를 먹고 바로 진한 커피나 홍차를 큰 잔으로 마시기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요거트를 먼저 드시고 커피는 조금 뒤에 마시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를 드시는 분의 경우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는 블루베리뿐 아니라 커피, 차, 칼슘제, 우유 같은 것도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분제는 의사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철분제를 꼭 같은 시간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와 내가 먹는 약에 따라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환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4살 김성훈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점심은 국물 많은 찌개와 흰밥을 드셨습니다. 혈당은 조금씩 올라갔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식품을 많이 사셨습니다. 블루베리즙, 홍삼음료, 여러 가지 분말 제품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을 늘리지 마시고 식사를 바꾸십시오. 아침빵을 줄이고 무가당 요거트와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오트밀 조금을 드셔보십시오. 커피는 바로 마시지 말고 1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저녁에는 걷기를 15분만 하십시오. 석 달 뒤 김성훈님의 혈당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빵을 줄이고 당 음료를 끊고 식사 후 걷고 블루베리를 건강한 간식으로 넣은 전체 습관이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식 하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습관 전체를 팀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하루 실천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밥으로 드시는 분은 식사 후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요거트에 올려 드십시오. 아침을 간단히 드시는 분은 따뜻한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올리십시오. 혈당이 걱정되는 분은 공복에 과일만 드시지 말고 식후에 드십시오. 이가 시린 분은 냉동실에서 꺼낸 뒤 10분만 기다리십시오. 흘러나온 보랏빛 물은 버리지 마십시오. 잼이나 시럽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커피나 홍차는 바로 이어서 마시기보다 조금 간격을 두십시오.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더 확실히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계획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냉동 블루베리 제품을 고르십시오. 원재료명이 블루베리 하나인지 확인하십시오.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건강 간식용으로는 피하십시오. 둘째 날은 무가당 요거트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날은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셔보십시오. 넷째 날은 오트밀에 올려보십시오. 다섯째 날은 견과류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여섯째 날은 내 몸의 반응을 보십시오. 속이 불편한지, 혈당이 어떤지, 치아가 시린지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조합 하나를 정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오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에서 나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픈 줄도 참고 피곤한 줄도 참고 밥상에서 좋은 반찬은 자식에게 먼저 밀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도 챙겨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걸어야 손주와 시장에도 가고 공원에도 갑니다. 내가 눈을 지켜야 손주의 얼굴을 오래 또렷하게 봅니다. 내가 기억을 지켜야 가족과 나눈 이야기를 오래 간직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오늘의 간식 하나를 바꾸고 내일의 혈당 부담을 줄이고 다음 달의 식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탁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꼭 풀어드리고 싶은 오해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색이 진할수록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랏빛이 진하면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창고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이 불편해지고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에는 위장 움직임도 젊을 때와 다르고 약을 함께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더 현명하게 먹는 기준은 양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건강은 산처럼 쌓아 올리는 것이지 한 번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싸고 특별한 블루베리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야생 블루베리, 유기농 블루베리, 고급 수입 블루베리라는 말이 붙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건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먹고 끊는 고급 제품보다 부담 없는 제품을 꾸준히 먹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원재료가 단순하고 설탕이 없고 보관이 잘 되어 있고 냉동 상태가 유지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봉지 안에 얼음 덩어리가 크게 뭉쳐 있거나 녹았다가 다시 언 흔적이 보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제품은 보관 과정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다른 생활 습관은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고 짠 국물을 매일 마시고 움직이지 않고 잠을 줄이면서 블루베리만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속지 않습니다. 좋은 식품 하나가 나쁜 생활 전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건강팀의 한 선수일 뿐입니다. 같은 팀에는 걷기, 수면, 물 마시기, 싱겁게 먹기, 단백질 챙기기, 정기 검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팀이 같이 움직일 때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식 하나를 버리는 것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비싼 것을 사는 데는 망설이셨지만 가족에게 좋은 것은 어떻게든 챙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이 우리를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식탁 위 작은 한 줌이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 약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고를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첫째, 원재료명을 보십시오. 블루베리 외에 설탕, 시럽, 향료가 들어있으면 매일 먹는 건강 간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봉지 안 상태를 보십시오. 열매가 하나하나 흩어져 있고 과도하게 얼음이 끼어 있지 않은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집에 가져오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장바구니 안에서 오래 녹였다가 다시 얼리면 식감도 나빠지고 보관 상태도 떨어집니다. 넷째, 덜어낼 때는 마른 숟가락을 쓰십시오. 젖은 숟가락을 넣으면 봉지 안에 얼음이 더 잘 생깁니다. 다섯째, 한번 꺼낸 것은 오래 실온해두지 마십시오. 먹을 만큼만 꺼내고 남은 것은 바로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이런 작은 관리가 습관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차가운 블루베리를 바로 씹으면 이가 시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무가당 요거트 위에 올려 잠시 두거나 따뜻한 오트밀 위에서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그래도 불편하면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됩니다. 다만 믹서에 갈아서 큰 컵으로 마시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갈아 마시면 씹는 과정이 사라져 빨리 먹게 되고 과일량이 쉽게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낍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혈당과 위장에도 더 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식탁입니다. 아침에 단 커피와 빵만 드시던 분은 블루베리 요거트 한 그릇으로 바꿔보십시오. 저녁에 과자를 드시던 분은 블루베리 한 줌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바꿔보십시오. 다만 차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철분제를 드시는 시간과는 떨어뜨리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식탁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를 오래 반복할 때 가장 편하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냉동 블루베리만 잔뜩 사두지 마십시오. 먼저 냉동실 공간을 확인하십시오. 하루 한 줌씩 먹을 수 있는 양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달력에 일주일만 표시해 보십시오. 블루베리를 먹은 날에는 작은 표시를 하나 하십시오.
일주일 뒤 표시가 5개 이상이면 성공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건강은 매일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50점, 60점짜리 습관이라도 오래 이어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 혈관, 뇌 건강을 돕는 좋은 식품입니다. 생블루베리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다만 냉동 블루베리는 값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관이 쉬워서 매일 실천하기 좋습니다. 하루 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무가당 요거트, 오트밀, 견과류와 잘 어울립니다. 설탕, 잼, 시럽,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십시오. 커피나 홍차, 철분제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질환, 당뇨, 빈혈, 여러 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드십시오. 건강식품처럼 믿지 말고 식사의 일부로 꾸준히 드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건강 습관을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가족 중에 눈이 침침하다, 혈당이 걱정된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마음 졸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십시오. 혼자 아는 건강 정보보다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건강 정보가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블루베리 한 줌을 꺼내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줌, 꾸준히, 제대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오래도록 눈 밝고 혈관 부드럽고 마음 맑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